제목은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영어 학원 선택과 활용법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행할 목차를 보면은 우선 제가 누군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그리고 초등 영어 교육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로지 어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레벨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친구들이 과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대형 학원을, 근무를 해봤다거나 아니면 과외를 많이 해봤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왔던 아이들의 결과물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초등 영어 학원들별로 좀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도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초등 영어 학원들을 선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인데, 만약에 파닉스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할 친구가 있다면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교에서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4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먼저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테솔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전 고려 사이버대 아동영어학과에서 외래 교수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로지 어학원 원장인데, 지금 2013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로 11년 차가 되겠네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강의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동안 티칭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수지 SLPS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인들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고려 사이버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23년까지 수원, 광교에 있는 로지 어학원, 그리고 로지 영어 도서관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 영어 교육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엄마표 영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서 어머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화상 영어라고 뭐 원어민들 스피킹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학습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눈높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가는 윤선생 뭐 영어 숲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외 또는 영어 놀이학교라고 해서 뭐 4, 5, 6, 7세 많이들 보내시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LP라든지 폴리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는 않지만 오전에 일반 유치원, 한국 유치원을 갔다가 오후반 월화수목금 이렇게 아이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상 주로 대상인데 보습학원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습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영어 학원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소규모 어학원 있겠고, 그리고 대형 어학원, 프랜차이즈죠, 보통. SLP라든지, 뭐, 에이프릴, 랭콘, 청담, 폴리. 이런 것들로 제가 봤을 땐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0명 정도 레벨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약간 실패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질문들 중에, 어,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 보내나 영어 유치원 보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돈도 주고 아이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들이 똑같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 케이스는 이런 게 있었었는데, 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예비초 1학년 남자친구가 왔었는데요. 영어 유치원 3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양쪽 다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이들을 뭐 과제를 봐줬다거나 그러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어땠냐 하면은 이 친구 영어로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했고요. 뭔가를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고, 물론 영어로. 그리고 A부터 Z까지 대소문자를 혼자 쓰지 못했고, 그리고 1점대 책을 CD 도움 없이 혼자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그리고 영어를 기대만큼 학습하지 못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유치원에 갔을 때 배웠을
적합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습 태도라든지 생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는 기회를 날리고서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을 갔는데 기대만큼 많은 걸 얻지 못했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좀 과제 등 팔로우업을 잘 할 수 있냐? 내지는 적어도 보냈다고 하면은 아이가 그만큼 기회비용을 들일 만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들일 만큼 잘 아웃풋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저는 오늘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였냐면, 예비초 3학년 남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2년을 공부를 했고, 연계해서 학원에서 2년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스스로 과제를 해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봐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 유치원 때는 안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원활히 했어요. 그랬는데 리딩 플루언시가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니비 존스 같이 3점대 영어 책을 줄줄 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소리내어 읽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이해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페이지를 저랑 같이 함께 다 읽고 그리고 제가 이 IT, 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투슬리스 원더였었는데 그 이빨이 빠졌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래서 이 it을 물어봤는데 it 이러더니 저한테 먹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책을 두 페이지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 없이 그냥 소리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의 경우에는 1대1로 페이지별로 읽어보고, 아, 뭐, 무슨 내용인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테스트 느낌이라기보다, 아, 요 페이지에서 얘가 이랬구나. 아, 나도 참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조금 그림책 단계에서부터 좀 체크를 해줬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과제를 해간다고 했는데, 아이가 정말 과제를 스스로 제대로 완성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계속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예비초 2학년이었고요. 어, 네, 영어 놀이학교 3년을 다녔고, 근데 이제 1학년 때 아무 데도 안 다니고 휴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됐냐면, 영어 놀이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어 놀이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모두 그렇진 않아요.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모든 친구들 결과물이 똑같지 않듯이, 근데 보통의 경우 영어 놀이학교는 약간 리터러시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읽고 쓰기가 조금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해요. 뭐, what is it라든지 뭐, who is she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벳을 혼자 쓰지 못했고, 그리고 1점대 책을 읽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1년을 휴식을 했고,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예 진짜 알파벳부터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게 이슈였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영어 놀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족했던 리트러시를 좀 더 보완을 해줬었을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과제를 조금 더 많이 해갔던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던 거는 조금 아까웠던 것 같아요. 적어도 뭐 하다못해 비디오 아니면은 뭐 그죠 뭐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거라도 조금 열심히 봤다면 계속 좀 유지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였는데 예비초 4학년이었고요. 영어 도서관만 2년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 도서관들이 아무래도 조금 보여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 읽은 권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과물들이 어땠냐 하면은 리스닝 스피킹이 거의 안 되고요. 영어로 얘기한 거를 이해한다거나 영어를 말을 한다거나 그게 거의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있었으며, 그리고 자음, 모음, 자음을 불러줬을 때 받아쓰기가 거의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점대 책들을 혼자서 시대의 도움 없이 읽어내는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빠진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독만으로는, 다독이라 하면은 여러 권의 책을 한두 번씩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만으로는 그냥 능력을 이렇게 습득하기가 좀 개별적인 언어 재능에 따라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영어 학원별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쉬운 책을 한두 번씩 거의 읽으면서 1000권 읽기 프로젝트, 2000권 읽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집중 듣기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읽지 않고 소리로 들으면서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모든 엄마표 영어를 했던 아이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진 않아요. 하지만은 많은 엄마표 영어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서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왔던 아이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리스닝에는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스피킹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CD를 항상 들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길 수는 있지만 그거가 이제 어느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부주의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인디펜던트 리딩 플루언시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었고 대신에 이제 쓰기, 라이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펠링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쉐도잉 하면서 글자를 잘 안 보고 그냥 했던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더라도 좀 그런 리트러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시는 거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한두 번씩 읽고 넘어가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권을 28번씩 읽으면서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을 뭐 한 달에 한 권 내지는 뭐 두 권, 세 권 정도 정해서 28번씩 동일한 쉬운 책을 읽으면서 리딩 플루언시를 높이면서 그리고 스트럭처도 빌딩하면서 디테이션 연습도 하고 이런 어떤 학습적인 부분, 드릴링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고 그리고 스피킹이 약하니까 화상 영어 그리고 리딩 게이트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게 있거든요. 이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상 영어 있는데 어, 화상 영어를 학원 대신으로 보내시는 분은 아마도 없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 2회나 3회 정도 짧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 뭐, 한 회당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원어민하고 온라인으로 스피킹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수업 대체용으로는 너무 구멍이 많고,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표 영어라든지, 뭐, 보습 학원이라든지, 이런 리스닝하고 스피킹에 대한 연습할 장소가 좀 부족한 곳에서는 보완용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닝하고 스피킹에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약간 뭐 하고 그 20분, 30분을 보내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거의 말없이 있다든지 못 알아듣는다든지 뭐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을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어도 그래도 영어로 다 1시간 동안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아무리 영어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화상 영어를 즐기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만 좀 활용을 하시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지 같은 게 있는데 뭐 눈높이라든지 윤 선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집으로 과제를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간다고 하면 일주일에 뭐 5번에서 7번, 30분 이상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근처의 코칭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티칭하고 코칭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티칭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고 코칭은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건데 그게 맞다 틀리다 내지는 방향이 맞다 틀리다 페이스 메이킹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혼자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의 경우 이제 한국인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체크만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좀 비교적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학습지를 집에 받아놓고서 그냥 막 쌓여가거나 아니면 선생님 오기 뭐 1시간 전에 후다닥 일주일치를 해치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 학습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용성을 충분히 다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과제를 시간을 정해두고서 예를 들어서 뭐 월화수목금에 오후 5시 반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서 알람 맞춰두고 과제를 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 반드시 모든 것에서 필요한데 아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과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하셔야겠지만 주기적으로 뭐 타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화상 영어 수업하고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외.
있는데, 요거는 보통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아마도 한 시간씩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을 하거나,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을 하거나 그렇겠죠. 또는 이제 1대1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과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과외 같은 경우에는 그룹 수업이 추천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집중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좀 산만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샤이하다든지,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과외 선생님은 과제를 안 했다고 해서 그 과제를 뭐 남겨서 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왔다 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경우에서도 아웃풋을 좋게 끌어내려면 그 과제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타 학원의 주기적인 레벨 테스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산만하거나 낯을 가리는 친구들이 음, 과외에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벨 테스트 보러 왔거나 이럴 때 좀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과외 쪽으로 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어 놀이학교가 있는데 보통 음, 저희는 뭐 이중 언어 해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진짜로 두 가지의 언어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국인 선생님도 있고 뭐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의 언어를 동일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제로는 아이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Open your book, 책을 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Open your book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만 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국어로 해줄 거 알기 때문에 앞에 걸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만약에 늘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100% 영어 상황에서 넣어두고 그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추측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스피킹이라 하더라도 약간 설명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은 좀 비교적 가능한 편이고, 그 대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고, 약간 일상 대화,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놀이 영어이기 때문에, 리터러시를 좀 강조하진 않아요. 대신에 아이들이 그만큼 스트레스 좀 덜 받겠죠. 영어 유치원에 대비해가지고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리터러시는 좀 비교적 좀 부족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중언어 사용 시 모국어 80%, 영어 20%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대 50이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 놀이학교를 한국 유치원 대신해서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국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일단 개별적으로 따로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을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모든 학원 뭐 이런 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제하고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영어 놀이 학교를 보내지만 모니터링을 반드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정규 유치원 학습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충을 해주셔서 나중에 학교 갔을 때 문제 없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일주일에 5시간, 5일 이상 그리고 뭐 5일이죠. 5일에다가 한 4시간 이상씩 영어 수업을 계속 하고요. 근데 좀 과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이게 내 과제냐, 아이의 과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미국 교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약간 그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디렉션 같은 것들이 다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엄마가 계속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다면 아이가 그거를 스스로 이해할 센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틱이 오거나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긴 하지만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재능이 없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보이면 조금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개의 경우 이제 영어 유치원은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라고 얘기를 해서 몇 년을 영어 유치원에서 학습을 했냐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3년 차와 1년 차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1년 차와 안 다니는 애는 크게 부분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재능에 따라 가지고 좀 편차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2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차 같은 친구도 있었고 정말 3년차 같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3년이라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결과물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어민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좀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리터러시는 아이들이 편차가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얘기하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가 많을 거고 그 과제를 좀 철저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들여서 잘 해내야 아웃풋이 좋을 거다 그런 말씀이고요. 대신에 요거는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과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한 기회비용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 유치원을 안 다니면서 영어 유치원 다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어, 스트레스는 받지 않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언어 재능 기준으로는 중위권이나 아니면 적어도 상위권 친구들은 가서 즐겁게 좋은 아웃풋을 보이면서 함께 병행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유치원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영어 유치원 오후반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유치원 오후반과 영어 유치원 오전반은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 노출 시간에도 차이가 있고, 근데 동일한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 오후반을 3년씩 보내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 1, 2년 다니면서 조금 영어에 대해서 좀 쉽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 리스닝 스피킹이 좀 원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비교적 괜찮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리터러시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나 과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과제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유치원을 갔다가 또 오후에 또 영어 유치원을 가니까 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5일 하다가 횟수를 줄여서 2일 한 대로 보냈다가 뭐 이렇게들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지 아니면은 뭐 모니터링을 계속 실력이 오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학습에 노출되어 있는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중상위권 이상의 친구들은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으로 넘어와서 그 보습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학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어민을 고용할 수 없는 어학원이 안 되는 보습학원, 영어학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영어 교습소를 포함하여 한국인 선생님들이 주로 가르치시고 소규모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 2회나 아니면 5회 정도로 해가지고 1시간 내외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1대1 코칭 수업인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저학년에서 입시까지 목적별로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좀 리스닝, 스피킹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웃풋도 좀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아, 전국에 있는 보습 학원들의 커리큘럼이 조차 동일하지 않고 너무 그 학원들마다의 어떤 편차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A 학생이 ABC 보습학원을 다녀서 동일하게 똑같이 과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보습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가지고도 아웃풋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학원을 선택을 하심에 있어서는 좀 내가 원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는 시작을 해야지 어학원이나 그런 데서 그루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정도에 알파벳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반이 없을 때 보습학원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피킹 앤 리스닝 부분은 빼고 나중에 수능이라도 좀 대비하자 이런 걸로 해서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학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칼라링 해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베스트예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좀 감안하고 보시라고 컬러링을 다르게 해놨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주 5시간 내외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뭐 15명, 30명 이렇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룹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학원이기 때문에 원어민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 대상도 있고, 그리고 입시 대상도 있고, 목적별로 전문어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보습학원처럼 그 커리큘럼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최선어학원 그러면은 최선은 뭐 이런 거야. 뭐 폴리 그러면 폴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좀 뭔가 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각 학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원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 학원의 커리큘럼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리뷰가 어떤지. 그래서 소규모 어학원이든 보습학원이든 약간 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곳에 선택을 하시면 좀 웬만한 애들을 좀 다 맞을 가망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과제를 철저히 해야지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제가 안 됐을 때 내지는 아이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자꾸 못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뭐 애를 남겨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는 학원을 보내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고 있으려니 하다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전기세만 냈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고요. 아이의 아웃풋이라든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원들이죠. 그래서 보통 주 5시간 내외로 수업을 하고 초등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대규모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많이 해요. 심지어 뭐 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30명 이상씩 하죠. 그래서 보통 15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SLP나 이런 데라 하더라도. 그리고 원어민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학년에서 입시까지 목적별로 전문어 학원들이 있고 세계적인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드릴링을 개별적으로 이제 과제로 해올 수 있도록 제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천차만별인 것은 아이들이 좀 과제를 열심히 하는 친구와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텐데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3개월 지나고 그다음 레벨 테스트를 쭉 해본 다음에 다시 또 그룹핑 해가지고 반을 재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주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받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나뉘기 때문에 전부 다 한 면도 놓치지 않고 다 똑같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겠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개별 관리는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개별 발전도도 아이별로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파악하는 유일한 방안은 주기적으로 이제 시험으로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담임 선생님에 따라가지고 좀 편차가 큰 편이에요. 열정적이고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런 학원들 다니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냥 반에 있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친구들은 조금 비추천이고, 대신에 그룹 수업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초등영어 학원 활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5살이다. 근데 우리 아이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볼 가능성이 높겠죠. 내지는 뭐 한 초등학교 정도에 뭐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 설정에 따라 가지고 언제부터 영어를 노출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애는 뭐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만 없으면 좋겠어. 일단은 뭐 즐겁게. 근데 이제 그 즐겁게가 초등 1학년 때까지는 즐겁게 괜찮은데 초등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계속 즐겁게면 이제 본인이 알거든요. 학교 가가지고 나만 영어를 못해 이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 제한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뭐 4학년, 5학년 됐는데 아직 영어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입시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보습학원 쪽으로 내지는 과외 쪽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현재 아이의 시간, 나이 그리고 목표 요거를 명확하게 좀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적어도 초등 2학년에는 리딩 라이팅, 리트러시 부분을 시작을 해야
좀 학원들에 적당한 반이 있을 거예요. 3학년인데 알파벳을 몰라요 이러면은 약간 가입 반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일단 보냈다고 하면 아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이를 막 이렇게 질책하거나 이러기라기보다 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나 하지 않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적어도 과제를 뭐 몇 시에 뭐 함께 해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과제 완성도를 좀 보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다른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셔가지고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학원에 그냥 데스크 선생님 이런 분께 남기는 거예요. 아 요즘에 그 제이크 요즘에 잘하고 있나요? 뭐 혹시 제가 집에서 좀 더 봐줘야 될 부분이 없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의를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 번 더 신경을 쓸 거고 학원에서도 그리고 선생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고 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주 전화하시면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쯤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잘하고 있나 내가 도와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정도만 문의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 완성도는 항상 10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과제 완성도가 100%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레벨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그 학습이라든지 학원 방식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가를 살펴보시고 그거를 도와줄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 이제 어학원에 보면 이제 블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로지 애톰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여기 상부에 있는 8개 게임은 아이들이 아마 아실 텐데, 꽃갈모자 A, 볼록볼록 B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를 연상하는 노래, 그거를 많이 들으면 이제 대문자를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문자 노래도 있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걸 또 연상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많이 늘 테고, 그리고 요거는 대문자 A부터 D까지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임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문자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행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고, 결국에는 요거,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뱅크 그러면은 첫 번째 다음 소리가 B구나. 그럼 B.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자음 받아쓰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음, 모음, 자음 이어가지고, 센, 이런 거를 듣고서 그대로 타이핑해서 받아쓰는 그런 연습. 그 다음에 요거는 파닉스 3권에 나와 있는 롱 바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음 블렌드에 관해서 곡자음이죠. 그런 거에 관해서 게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보면, 그 파닉스를 좀 정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1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음 모음 자음에서 그 단자음이 좀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쓰기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녹음한 것도 있고 하긴 하니까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자료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것들도 제 유튜브 채널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리딩 게이트하고 인터뷰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어 독서에 관련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네, 저도 보면서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 혹시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 들었던 게 네, 과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저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과제를 받아들이는 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너무 많다고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다른데 뭐 과제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조금 더 주실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아이가 선생님 네. 과제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죠. 어떤 아이는 과제를 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네. 아이는 또 어머님이 서포트를 잘해서 또 잘 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뭐 근데 그 조절을, 과제가 많아요라고 네네.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네. 봤을 때 적어도 학년이 적어도 음, 3학년 이상은 됐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1, 네네네. 2학년들이 선생님은 네. 과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네.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시는 편이고,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과제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요 과제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게 네네. 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3, 4학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네. 좀 친구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친구는 뭐 이렇게도 잘해오고 있다. 네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음, 하면 애들이 경쟁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음, 약간 그냥 징징거리는 거지. 그거를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학원을 관둬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과제의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 현명하신, 네, 진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채팅에, 네, 또 질문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요즘 개별 코칭식 무학년제 학원이 많은데요. 이런 학원은 어떻게 한 시간 안에 여러 다른 레벨 학생 지도하는지, 커리큘럼이 궁금하다고, 예,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아, 네. 보통 그런 학원들은 이제 그 엠베스트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저기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 보니까는 그 인강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자기 문제풀이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음,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있고 엠베스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 틀린 문제는 너가 가서 그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 설명을 다시 보고 다시 셀프로 코렉트를 하고 와라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약간 티칭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리자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우미 이런 선생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서로 다른 진도를 진행을 하더라도 맞아 틀려 답은 가서 확인을 해 나지는 뭐 몇 개 틀렸어 그러면 요거 한두 개 정도만 알려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개별 코칭식 무학년제 학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약간 뭐 학원이라기보다는 아까 눈높이랑 음, 뭐 윤 선생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누군가가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해 더 코멘트? 모니터링? 모니터링요?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제를 제대로 해가고 있나.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학생이 엄마에게, 엄마 과제 다 했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뭐뭐뭐 과제가 빠졌으니까 남겨서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제가 뭔지,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학원에 전화를 해서, 내지는 연락을 해서, 보통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카톡을 남기면 되거든요. 아, 요즘에 우리 로이 잘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느낌. 음. 그리고 다른 질문은 이제 없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해주시면, 네, 답변 드릴게요. 네, 오늘 아동영화학회 우리 학회장이신 교수님도 참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예,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예, 저는 학교만 있어가지고 현장 상황을 잘 몰랐는데 오늘 우리 허 교수님 강연 듣고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음, 그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마무리하고 혹시 추가 네네. 질문 생기시면 또 제가 원장님께 문의 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강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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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